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분이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통상적으로 부상이 심한 그런 환자분들은 그 감정의 결과를 가지고 장애 판정을 해서 장애에 대한 일제 수익을 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신체 감정에 잘 받기 위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체 감정을 하려면은 신체 감정의 절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그 병원이 과연 이 신체 감정을 하는 피감정인 피해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조금 감정이 그래도 잘 나오는 편인지, 또는 그 감정의사가 주로 성향이 어떤지, 이 정도는 적어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런 사건을 많이 달아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물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감정이 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하는 그 병원과 의사가 어떤 성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을 하게 되면은 피의자에 대한 진료 기록이 참고돼서 이제 감정을 하게 되는데, 피의자가 많이 다친 경우에 또는 장기간 치료한 경우에는 이 진료 기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진료 기록을 다 감정의사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어떻게 치료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방대한 진료 기록을 감정의사가 제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몇천 장 되는 진료 기록을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 대부분은 그냥 보질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감정의사한테 전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감정할 때 감정의사가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는 시킵니다. 검사는 시키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과연 그 전부터 쭉 어떤 치료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100% 파악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에 대해서 적어도 사고 이후 어떤 치료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재 어떤 증상이 있고 후유증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 진료 기록을 정리를 해서 감정의사한테 제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적어도 진료 전체를 안 보지만은 제출한 그런 보고서를 가지고 참고를 해서 감정한테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 피고 측 보험사의 대리인들은 대부분 다 준비를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원고 측, 쉽게 피해자 측에서도 전혀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그냥 가서 감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불리할 수 있겠죠. 신체 감정할 때 전부 의료 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일부 이런 교통사 전문한 로펌 말고 대체적으로 많은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들은 의료 인력을 갖추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감정을 할 때 이 간호사를 대부분 다 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진료 기록을 요약해서 자기들이 주장한 자기 유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그런 자료 제출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감정할 때 환자만 감정의사한테 가게 하고 전혀 누가 따라가서 그에 대한 대변을 한다든지 그 환자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감정의사가 어떤 물었을 때 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건 전혀 없이 환자만 내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객관적 평가를 한다고 믿지만은 사실 굉장히 불리할 여지가 많고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쪽에서 아무도 안 나오고 내 혼자 보냈다.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신뢰 가겠습니까? 거기다가 만약 감정 결과가 잘못 났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결과가 잘못 났다 하면은 당연히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판결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체 감정의 결과는 바로 판결과 직결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그 감정 결과는 절대 바뀌질 않습니다. 감정 보완 신청한다든지 또는 재감정 신청하더라도 법을 대부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병원과 감정의사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감정할 때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절차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혀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보험사에서 주장한 내용들에서 피해자 측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감정했을 때 결과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판결을 망치는 겁니다. 그러고는 1심 판결에서 망치고 항소를 해봐야 거의 대부분 항소에서는 재감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항소에서도 기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만큼 신체 감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이런 내용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교통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이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하고 제대로 어떤 길을 찾지만은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다든지 막연하게 그냥 누구 소개를 해서 그냥 사건 의뢰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정 긴 소송 통해서 감정 결과가 잘못 났을 때 그 뒤에 후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신체 감정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감정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급적이면은 제대로 된 교통사 전문한 변호사 사무실 이거를 잘 찾아서 충분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소송에 대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